네, 안녕하세요. 미션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또 카메라를 켰고요. 저희가 엊그저께 올린 영상 보면 이제 자동차 TCU, 캔 통신 이거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하단부에 전기차가 과연 변속기 미션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분명히 올 건데, 또 지금도 현재 아이오닉5, 타이칸, 그 다음에 테슬라, 이 전기차가 정말로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실제 저희가 도로를 운행을 해봐도 전기차, 파란색 번호판이 달린 전기차가 정말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차량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정비하고 있는 정비업소들, 혹은 저희와 같은 변속기를 하고 있는 업소들, 정말로 이제 생계 위협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운행하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5년 동안 운행을 하시면서 타이어 하나 바꾸셨대요. 타이어. 그만큼 나머지는 특별하게 수리하거나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만큼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자동차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현재는 전기 차량 가액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 생각 같아선 앞으로 아마 5년 정도가 지나면 아마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돼서 저희와 같은 정비업소들, 혹은 변속기 전문을 하는 저는 미션쟁이들도 그렇고, 내연기관을 수리하는 업체들도 아마도 분명히 많이 도태도 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차량들이 보증기간이 워런티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현대, 기아, 테슬라 이런 데에서도 보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와 같은 부분 정비 업소, 2급 정비 공장, 1급 정비 공장, 사고차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많이 생계를 좀 위협받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말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미션을 하는 미션쟁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변속기가 전기차에는 적용이 안 될까?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현행 존재하는 차량들은 변속기가 없다라는 표현도 조금 안 맞고, 그렇다고 변속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우선 전기차 메커니즘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전기 모터를 가지고 배터리에 힘을 빌어서 전기 모터가 구동을 시키면서 그게 이제 바퀴에 전달이 되는 그런 1대1의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변속기라는 걸 장착 안 하고도 차량은 전기 차량 같은 경우 쉽게 운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차량이 갖고 있는 변속기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은 2단 변속기, 2단이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외에 아이오닉, 테슬라, 어떤 차량들도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디퍼런셜이라는 건 이제 차동 기어거든요. 이건 이제 전륜구동 타입의 이제 전기차를 예시를 들은 건데, 이런 디퍼런셜 기어와 후진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리버스 기어, 이런 기본적인 차동 장치와 이런 구동률을 좀 배분해주는 이런 장치는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어떤 차도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변속기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감속기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굳이 변속기가 필요 없었던 이유는 현재의 전기 차량으로 가는 모터의 힘으로만으로도 이 차량은 실질적으로 한 200km까지는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고, 또 언덕길 같은 데 올라갈 때도 굳이 힘을 딸린다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현존하는 차량들은 대개는 있으면 감속기가 있지 증속기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셜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4륜 타입 같은 경우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동력 배분을 넣어주는 그런 클러치들은 일부는 들어가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전기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터와
이게 뒤에 부분이 전기 모타예요. 모타와 디퍼런셜, 그 다음에 감속기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오게 합니다. 모든 게 일체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디퍼런셜과 이 기어 부분, 변속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변속기라도 볼 수 있는데, 모타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긴 한데, 요 부분도 분명히 제 기준에서는 분명히 수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기간도 전기차 같은 경우 5년에 10만 상당히 많이 주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과 뭐 기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들도 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전기 차량들이 스타트도 좋고 다 좋은데, 만일에 취미로 이젠 지금 포뮬러 2라는 게 있을 정도로 전기차 레이싱 시장도 많이 급변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기 차량을 튜닝할 수 있다라는 건 모터의 힘을, 성능을 발휘하고 배터리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감속기 혹은 증속기를 장착을 해서 출력을 더 올리거나 최고 속도를 올리거나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모타, 이게 모타거든요. 모타와 감속기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뒤에 차동 기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리버스를 묶고 클러치가 한 판이 들어 있긴 한데, 이런 클러치 단판보다는 앞으로는 그 테슬라, 포르쉐 타이칸처럼 2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 타이칸이에요. 타이칸은 왜 이게 2단 변속기 미션이 들어가 있냐면, 얘는 스포츠카잖아요. 그래서 최고 속도를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2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현재 미션을 생산을 하고 있는 ZF사, 일본의 아이신사, 뭐 일본의 자트코, 혹은 뭐 GM 계열, 뭐 벤츠에서 만드는 이 미션을 만드는 제조회사들은 망하지 않을까. 근데 그 회사들은 그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모듈, 뭐 보시사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뭐 아마도 전기차에 맞는 그런 해당 부품들을 더 많이 만드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방법은 전기차도 분명히 변속기가 장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게 지금 ZF사도 그렇고 일본의 아이신사나 여러 미션 유명한 회사들의 그런 발전하는 혹은 연구를 현재 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앞으로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 3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터는 조금 작아지고 소형화되고, 근데 배터리의 효율을 최대한, 그 배터리 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효율성, 배터리를 갖고 완충한 상태에서 몇 킬로 운행하느냐, 제일 좋은 조건이 모터의 효율을 좋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모터의 효율을 좋게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자동 변속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3단 변속기 정도를 장착을 해서, 물론 경량화를 더 시켜야 되겠죠. 변속기라는 또 다른 하나가 장착이 되어진다 하면, 그러면 이 변속기 안에서 모터로 돌아가는 힘을 가지고 1단 같은 경우에는 감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량이 출발할 때 모터의 효율을 최대한 많은 힘을 안 들이고 감속을 시켜서 차량이 운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단 정도는 모터하고 바퀴하고 1대1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전기 차량처럼 감속기나 증속기가 없는 전기 차량처럼 2단에서는 1대1로 다이렉트로 물려서 돌아가서 이 모터의 효율을 좀 높이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속을 요할 때 혹은 하거나 항속, 뭐 120km, 130km 이런 항속을 요할 때는 3단. 그러면 모터의 RPM을 예를 들어서 3단 변속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1단으로 갈 때는 기존에 쓰던, 예를 들어서 5000rpm의 모터 회전력을 갖고 쓴다고 하면, 감속을 하게 되면 똑같이 얘는 한 2000rpm, 2500rpm만 돌아도 1단으로 차는 최대 토크를 내서 갈 수도 있고, 2단에서는 이 쓰는 뭐 15000rpm을 그대로 유지하고, 3단에서는 또 똑같이 이 모터가 다시 rpm이 많이 떨어뜨려서 변속기를 통해서 증속을 하게 된다면 모터의 효율성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른 유명한 이 변속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포르쉐 타이칸이 그렇게 2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존재하는 유일한 2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 전기 차량이에요. 근데 타이칸이 저도 타봤지만 상당히 고속 스포츠도 좋고 중속도 좋고 저는 되게 만족한 전기차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처럼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차량에서는 이런 모터와 한 3단 정도의 변속기가 장착되어진 이런 형태의 전기차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러려면 저희들과 같은 변속기 수리 전문점이나 혹은 일반 내연기관을 정비하는 업체의 뭐 대표님들, 사장님들도 그렇고, 이제는 앞으로 전기, 되게 위험하거든요. 저희가 뭐 일부 개발한 또 모듈도 있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고전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정비사들 입장에서도 내연기관을 정비하던 것 방식 그대로 전기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한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저희가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차량들을 실제 정비할 때도 꼭 메인 스위치를 차단해서 고전압 전류 방지를 꼭 방지를 해야 되고, 장갑도 일반 장갑 끼면 안 되고, 충분한 많은 공부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저희 정비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를 하고, 내연기관 차는 분명히 한계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계는, 그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튜닝을 하기 위해서도 또 알아야 또 튜닝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튜닝을 하다 보면 또 고객분들한테 이런 크레임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틀어서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하고, 저도 지금 전기차를 한 대를 지금 중고래도 구매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도 막 중고차 사이트를 좀 뒤져보고 있는데, 아직도 금액은 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 어디까지는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도 전기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엔진은 조금, 내연기관은 당연히 이제 탄소 중립제도 그렇고 해서 없어질 것 같긴 한데, 변속기는 아마도 이렇게 한 3단 변속기까지는 채택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대기업들도 지금 그렇게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심각하게 좀 고민해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길을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 해주시고요. 우선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렇게 담아봐서, 저희 미션쟁이 채널에 이제 앞으로도는 변속기를 수리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고 꼭 필요한 내용이고, 그 내용 영상들도 당연히 만들겠지만, 이렇게 조금 뭐 단순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좀 비슷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고민을 좀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자주 가져보려고 앞으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미션쟁이 채널 좀 계속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있는데, 계속 발전해 나갈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좀 꼭꼭 눌러주세요. 아직은 배가 많이 고프네요.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유익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로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